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따훈쌤이야. 수능 연계 EBS 교재인 수능특강, 이번에 역대급으로 킹받는 표지를 가진 수능특강이 나왔지. 다른 과목은 연계로 인해가지고 수특수환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이게 수학 과목은 연계가 체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수특수환에 좀 과한 발상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지. 수학은 EBS 굳이 풀 필요 없다, 사설 엔제가 퀄리티가 더 좋은데 왜 수특 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도 연계 된다,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후자에 속해가지고 수특 무조건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오늘은 EBS 문제들이 연계가 되는 걸 보여주고, 이게 너네한테 체감이 되는 수준인지, 그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일단 수능특강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수학은 연계 체감 안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일단 이번 수능에서 연계된 문제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해볼게. 너무 쉬운 문제는 연계가 체감이 안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좀 어려운 3점짜리랑 4점짜리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보여줄게. 자, 일단 수능 11번 문제가 수능 완선에 연계가 됐지. 이 두 문제 모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분문수를 쓴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됐어. 풀이 과정도 똑같고, 그래서 이 EBS 문제를 풀어가지고 발상을 얻은 사람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실력으로 밀었어도 괜찮겠지. 정답률이 높았잖아, 그지? 다음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인데, 아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열이 전부 다 자연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두 수열의 합이 3이 되는 조건이 이제 1, 2, 2,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핵심 발상이 여기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연계율이 꽤 높다고 생각을 했어. 자, 다음은 21번 문제인데, 이제 수능 완성 문제랑 또 연계가 됐어. 수능 문제는 이제 2차 함수랑 로그 함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그 최대값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꽤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게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단원의 마지막 문제로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어. 그래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정해주고 범위를 구하고, 그리고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정해주고 이제 범위를 찾으라는, 좀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수능에서 좀 너프가 된 느낌이긴 하거든. 좀 쉽게 나오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이제 확통 정답률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낮아졌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통에서는 좀 핵심적인 문제들 연계를 받고, 자, 다음은 선택 과목을 볼 건데, 확통은 진짜 너무 쉽게 나왔거든. 그래서 29, 30이 연계가 됐는데, 솔직히 연계 없이도 풀 수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 미적이랑 기하만 볼게. 자, 미적이 좀 핵심적이었는데, 일단 27번 문제가 이제 수능특강 문제랑 연계가 됐어. 이게 주어진 곡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나고 형태도 비슷해.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 자체를 함수로 준 것까지 똑같이 줬네. 그리고 이거를 풀이하는 과정 자체도 좀 순서를 좀 바꾼 느낌은 있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였어. 그래서 이것도 연계가 됐다. 이게 얘들아 정답률이 39%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미적 선택자가 39%가 나온 거거든. 아까 공통에서 미적 선택자 정답률이 뭐 83%, 뭐 71%, 56%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되게 낮은 정답률이란 말이야. 심지어 56% 나온 얘는 21번 주관식이었고, 이거는 심지어 객관식인데도 훨씬 더 정답률이 낮은 걸 보면은 이 문제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솔직히 주관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게 하도 미적 선택한 애들 시간을 좀 빡빡하게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수학 좀 못하는데 미적 선택한 애들도 좀 많아져가지고 뭐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아무튼 꽤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완벽하게 연계가 됐다. 자, 그리고 미적 29번. 이게 미적 선택자가 정답률이 16%가 나온 거면 이게 준킬러 문제거든 사실. 꽤나 어려웠다고 말이 많았던 문제고, 이 문제 형태 한번 잘 봐봐. 이 문제가 수능 완성에 똑같은 페이지에 나온 문제 두 개랑 연계가 같이 됐어.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그치? 이게 핵심적인 발상이 똑같다는 거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이제 공비의 조건 나누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비를 기준으로 찾는 문제인 점에서 발상을 이걸 풀면서 너네가 가져갔으면은 이거를 연계 체감까지 못 느꼈어도 이제 발상을 해봤다, 그것만으로 나는 많이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올해 수능에서 이제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 문항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등급컷도 많이 내려갔고, 근데 정답률 낮은 네 문항 중에서 이제 두 문항이나 있다는 게, 이 발상을 챙겨갔으면은 난 확실하게 이점이 있다고 보거든. 자, 마지막으로 기하인데, 기하는 29번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수능 완성 문제랑 연계가 됐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 이 조건에서 어떤 변 두 개가 같은지 그 경우 두 개 나누는 게 좀 핵심 아이디어였거든. 그래서 그 발상을 가져갔으면은 정말 풀기 수월했다, 이런 생각 좀 드네. EBS에서 오피셜하게 연계됐다 하는 문제 수가 공통 과목 22문제 중에서 무려 12문제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미적 기하 확통은 8문제가 있는데 3문제씩 연계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내가 가져온 문제는 요 문제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6문제를 가져온 거야. 이것이 수학이다. 자, 얘들아 체감이 어때? 이게 바로 이제 옆에다가 보니까 체감이 꽤 되지. 물론 이게 딱 이제 같이 보니까 체감이 되는 게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핵심 발상 자체는 되게 많이 겹치잖아, 그지? 이게 연계가 체감된다
그리고 발상이 겹친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 수특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연계 체감이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 본 적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발상이 겹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능을 볼 때 학생들이 연계 체감은 많이 못 느껴도 이 발상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발상을 미리 봤으면은 이거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게 비싼 교재를 팔려고 하는 사교육의 농간인지 모르겠는데 수학에서 수능 특강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나는 사실 꽤 전부터 납득이 잘 안 됐거든. 물론 나는 강사기 때문에 연계 체감까지 잘 돼. 근데 너희도 이 영상 뒤에 연계 교재 공부하는 법을 알려줄 거거든. 그렇게 공부하면은 연계는 체감되지 않더라도 발상은 잘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입시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부 좀 잘한다는 분들도 수특수한 안 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사설 엔제나 실무들을 엄청 많이 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 얘들아, 사설 엔제랑 실무들에는 당연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발상들을 응용한 문제도 있고 재능충이면은 연계 내용인데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 추론해가지고 풀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분들을 만약에 너무 맹신해가지고 EBS 안 풀어도 된대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너네는 지금 수능 수학 6등급 출신으로 너희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 조만간 구독자 10만 될 것 같은데 혹시 구독 안 누른 사람 있으면은 너네가 눌러서 내 실버 버튼 한번 만들어줘. 자, 아무튼 EBS 안 푸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좀 직관적으로 또 예시를 들자면은 국어 능력이 개쩌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EBS 연계를 모르고도 그냥 시험장에서 수능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국어 EBS 필요 없어. 주관주대랑 실무만 공부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얘들아, 내가 사설 엔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요즘 수능 트렌드상으로 엔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실력 다지기에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유형들 푸는 데도 좋으니까 엔제 풀어봐야지. 근데 엔제를 푸는 거랑 수특수안을 안 푸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의 연계율이 있고 핵심 발상이 겹치는 게 있는데 왜 안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아니 물론 수특수안에 좀 과한 발상의 문제들이 있는 거는 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근데 그거는 뭐 엔제도 마찬가지고 연계교재에서 좀 과한 문제가 조금 쉽게 너프가 돼가지고 수능에 나온 경우는 많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의 문제가 수특이랑 수안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냥 수능에 쓸 수 있는 거야. 왜? 수특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수학 과목에서도 수특, 수안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연계 교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문제들이 꽤 많은데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연계 체감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 얘들아. 이럴 의도로 EBS를 하는 거면 나도 추천하지 않아. 근데 핵심적인 발상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것만 얻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걸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일단 수능 특강은 언제 풀어야 되냐? 일단 개념 설명 옆에 있는 예제, 유제, 그리고 단원이 끝날 때 있는 레벨 1 기초 연습 전부, 그리고 레벨 2 기본 연습의 어지간한 문제들까지는 쌤 같은 유형 문제집 푼 다음에 바로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 물론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문제들도 있는데 유형 문제집이랑 난이도가 크게 차이는 없거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레벨 2에 있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몇몇 문제들이랑 레벨 3 문제들 얘네는 확실히 어려워. 그래서 지금 본인이 3등급 이하다? 일단 쌤 같은 유형 문제집을 풀고 수능 특강 예제, 유제, 레벨 1, 레벨 2까지 풀어본 다음에 레벨 3는 남기는 걸 추천을 해. 레벨 3를 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기출 풀기 전에 땅호 MRS 일제 풀면은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내 추천 공부 순서를 정리해주자면은 이제 개념 공부하고 이제 쌤 같은 유형 문제집 풀고 수능 특강 예제, 유제, 레벨 1, 레벨 2 풀고 땅호 MRS 일제 풀고 기출문제 푸는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준킬러 킬러 빼고 쭉 풀어본 다음에 레벨 3 풀고 그 다음에 뭐 실전 개념 강의 들으면서 이제 준킬러 킬러 문제 분석하고 뭐 그 뒤에는 뭐 엔제랑 실무로 풀겠지.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수능 특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번 영상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론은 연계교재의 발상을 얼마나 가져가냐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발상을 따로 정리하는 게 좋지. 이게 예제, 유제에서 나오는 정말 쉬운 발상들도 수능 쉬운 문제랑 연계가 되긴 하거든. 물론 이런 거는 그냥 너가 실력으로 맞출 수 있겠지. 이게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문제 형태는 바뀌어서 나와. 그리고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도 그 발상이 조금 쉽게 정리가 돼가지고 수능에 연계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 발상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지. 내가 지금 실력으로 풀어가지고 맞추는 문제인데 발상을 정리한다? 이건 추천하진 않아. 어차피 지금 풀 수 있으면은 수능장에서도 풀 수 있거든. 그런 내용들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핵심 발상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오답 노트를 쓰라는 게 아니야.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 다 쓰고 막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핵심 아이디어 다 적고 필요 없는 그 답지까지 다 쓰는 거 의미 없다고.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발상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이 발상 정리하는 방법이랑 반복 복습을 통해 가지고 발상을 암기하는 법, 내가 너무 이쁘게 정리해뒀지? 전에 찍어둔 발상 노트 쓰는 법, 이 영상 참고해가지고 작성하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 엄청 많았는데 오늘 영상 보고 풀어야겠다 생각한 사람 많지?
자, 영상 도움 됐을 거야. 나한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눌러주고 도움 되었다고 댓글 하나만 써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유튜브 활동할 거 아니야, 그지?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대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답변해주도록 할게. 그럼 지금까지 땅우쌤이었어.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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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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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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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